안녕하십니까. 너드의 평론 퍽된 너드샵의 유성규. 지미삭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아, 어떻게 그간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얼마 전에 또 설도 있었고. 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이번 저희가 또 너드의 평론으로 이제 준비해온 이제 주제는 네. 어떤 게 있죠? 주제를 설명하기 전에 예. 오늘의 그 룩 아웃핏에 대해서 좀 아웃핏에 설명을. 대해서.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 미드 오피스 보시면은 네, 그런 미국 회사원 네. 들이 입을 만한 그런 느낌을 좀 내봤습니다. 뭐 브랜드는 있나요? 이거 동묘입니다. 네. 예, 예. 네. 본인은? 저도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쵸? 네네. 같은 날 샀으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의 만화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오늘의 만화 이제 뒤에 보시면은 저 베르세르크 네네. 그 아주 저희 나이 때 뭐 90년대 아니면 80년대생들의 특히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만화. 그렇죠. 베르세르크. 뭐 애니로도 몇 번이나 리메이크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인데 뭐 안타깝게도 최근에 한 작년 재작년쯤인가 이제 작가 미우라 켄타로님이 네. 서거를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안 나온 줄 알았으나 이제 제자분들이 네. 이어서 작품을 진행하고 있는 이제 베르세르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르세르크 보셨나요? 그럼요. 일단 베르세르크 매우 좋아하고 그냥 거의 베스트 5 안에 드는 만화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베스트 3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 뭔가 저를 아니요. 이거 취향이 다 다른 거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어느 점이 일단 좋은지 서로 각자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느 점이 네. 일단은 뭐 사실은 저는 거의 모든 작품들이 비주얼에서 일단은 제일 점수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 비주얼에서 오는 그런 압도적임 그리고 그런 괴물 크리처 디자인 그리고 사실 처음 만화를 봤을 때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그런 마물 크리처들 뭐 사실 그때 당시 오거 뭐 트롤 요런 종류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사실 일본의 그런 서브컬처에서만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획일화가 돼 있었는데 좀 엄청 다른 식으로 디자인을 많이 했더라고요. 트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거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디자인들이 되게 크게 다가왔고 그리고 뭐 그런 장면들 고드핸드 그런 디자인들 거기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규 씨는요? 저도 비슷은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약간 있다면 괴물들도 괴물들인데 좀 그 메인 악마라고 해야 하나요? 고드핸드. 예. 고드핸드들의 디자인이 특히나 압도적으로 좋았던 것 같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만화를 봤을 때는 악마들 디자인도 좀 멋있다고 생각했어.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베르세르크는 좀 멋이 없는 악마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크기도 서로 너무 다르고 그게 너무 압도적으로 좋았고 특히 고드핸드에서 그 뚱뚱한 캐릭터들 있잖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캐릭터들 멋있다고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런 캐릭터들이. 그리고 그게 뭐 헬레이저에서 그 오마주를 했다라고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다른 것들도 많이 보고서 좀 특이하게 만든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의 그런 시련? 뭐 아픔, 고통이 처절함, 좀 도를 좀 많이 넘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 만화 뭐 저희가 만화를 좋아하지만 정말 만화를 많이 봤지만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본 만화 중에서는 탑 1등으로 불쌍한 캐릭터이지 않나. 그렇죠. 처절하고. 그렇죠. 그렇기에 마음도 많이 가고 그런 처절함이 되게 강조가 잘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천천히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베르세르크 일단은 그 기억에 남는 장면
장면 간단하게만 한 3개. 간단하게 3개. 네. 우선은 베르세르크 뭐 명장면, 명대사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아까도 잠시 둘이 살짝 얘기했지만 네네. 그 모주구스라는 캐릭터가 네. 이 불경한 자가라고 하면서 그 굉장히 두꺼운 법전으로 이렇게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그 장면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그려졌지만 계속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 얼굴에 막 이상한 핏줄과 그렇죠. 눈의 방향과 거의 그러니까 또 어느 부분 취향 적용이 딱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장면은 또 명대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가츠가 그 요정 여왕이랑 싸우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그 에피소드의 피해자인 이제 소녀가 있는데 막 자기가 이제 가족도 없고 뭐 다 죽고 마을도 다 끝장나고 했으니까 자기 어디라도 데려가 달라 하는데 그런 명대사를 날려주고 사실 그 명대사가 뭔가 그 만화 한정이 아니라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이 세상을 좀 관통하지 않나? 인생에 도움되는 말. 그렇죠. 또 그런 부분도 또 약간 이 말 좀 멋있네. 좀 마음에 새겨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파르네제라는 캐릭터가 이제 가츠한테 대해서 약간 좀 그 믿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딱 바뀌었던 장면이 뭐 가츠가 이제 그 밤 시간대에 악령들이 공격해 오니까 그렇죠. 이제 파르네제가 막 굉장히 독실한 그 기독교 캐릭터인데 독실한 그 종교 캐릭터인데 이제 막 그 악령들한테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신에게 비는 장면에서 가츠가 뭐, 기도하지 마 손이 놀잖아 이런 장면들 뭔가 저는 그런 장면들이 뭐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본인이 헤쳐나가라. 그럼 만화에서 약간 인생에 관통되는 거를 주로 좀 보시는 편인가 봐요? 뭐 아까는 분명히 이제 쉴 때는 등짝을 보자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으면서 그쵸. 왜 갑자기 멋있는 척을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멋있었나요 좀? 아니요. 그냥 척을 하고 있다고 척을 하는 게 생각이 좀 듭니다. 느껴져서 그쵸. 제가 또 들킬 만한 짓을 해버렸네요. 당연히 근데 이제 그 비공식 1위는 등짝을 보자. 그냥 등짝을 보자가 아니고 이제 등짝 점점점 등짝을 보자. 그렇죠. 점점점 느낌표. 그렇죠. 요렇게 되는 장면인데 요거 같은 경우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1권 4권 3권에서 4권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제 기억에는 베르세르크가 3권 정도에서 이제 약간 가츠라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대충 보여주고 3권부터인가 아마 이제 대부분 모두가 엄청 좋아하는 에피소드 황금시대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죠. 거기에 초반 부분에 이제 가츠의 시작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이제 감비노 가츠의 아빠가 이제 친구 용병에게 가츠를 이제 몸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명대사인데 등짝을 보자라는 꽤 좋아하시네요. 여러 번 말하네요. 그리고 성규 씨는 어떤 걸 좋아하시죠? 저는 뭔가 대사나 사람의 이름이 잘 기억난다기보다는 딱 그 비주얼로서 주는 이미지가 확고하게 기억이 남는데 일단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그리피스가 많이 내려와서 이제 많이 후지게 돼서 그 상태에서 이제 자기 팀원들이 구하러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책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말했던 이 그리피스가 손이 가츠의 목을 조르는 것이냐 혹은 살려달라고 손을 뻗는 것이냐 그런 장면 같은 거의 무조건 확정적으로 목을 조르려고 하는 장면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하나는 가츠가 아무래도 디자인적으로 갑자기 검은 뭐라고 하죠? 검은 검은 전사가 되는 그 부분이 근데 그것마저도 또 고통스럽게
세지는데 그 안에서 자기를 이렇게 죽이는 갑옷 같은 느낌의. 그 광전사의 광전사 갑주 씬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쵸, 그쵸.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무래도 그 대전투 씬이 그 쿠샨 제국과의 전투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리피스 예. 이제 메단? 그렇죠. 아. 메단이 이제 맨 마지막쯤에 예예예. 이제 다 괴물로 그 변해서. 연애 씬, 네. 그 이제 고드핸드로. 그렇죠. 그 변하는. 한 권 자체가 그쵸. 충격적일 정도로 좋았던 그쵸.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꼽기도 하죠.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들이기 때문에 뭐 고어한 장면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그 장면을 위해서 빌드업을 쌓은 거이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이 그리피스라는 캐릭터가 왜 그 자기의 제일 친한 가족이자 친구이자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왜 바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이 잔인하게 죽을수록 아무래도 독자들이 받는 그런 감정의 골이 좀 커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노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와 너무 대단한 장면이죠. 그 그렇죠. 연애. 장면들이 좋은 게 너무나도 많고 그러면 이제 완전 지금 좋은 장면 뽑았다면 예. 번외로 예. 완전 갑자기 좀 얘는 중요하지 않은데 좀 정이 가는 캐릭터라던가. 중요하지 않은데 정이 가는 캐릭터. 저는 아까도 나왔던 캐릭터이긴 한데 모즈구스라고 그 이제 그 세계관에서 나오는 종교에서 그렇죠. 법관 뭐 신관 이런 캐릭터인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악역 캐릭터 1 정도인 건데 사실 되게 많아요. 뭐 그 전 에피소드에서 나왔던 뭐 여왕 요정 엘프 약간 여왕 같은 캐릭터도 있고 뭐 그리고 황금 시대 때 나왔던 무슨 장군들도 있고 아니면 뭐 고분관 캐릭터도 있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모주구스가 이상하게 약간 너무 좋아가지고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 동감합니다. 모주구스 1픽? 1픽은 아니고 뭐 그냥 이제 중요한 캐릭터들을 제외하고서의 뭐 1픽은 딱히 없지만 그래도 꼽는다면 그 매단에서 좀 등치가 큰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렇죠. 피핀인가 그럴 겁니다. 피핀 그 사람이 약간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작가가 매단을 처음에 그릴 때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그렸어요. 근데 그 덩치 큰 사람이 작가 자기를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좀 느낌이 있네요. 약간 닮았네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구석도 있고 그리고 가츠와 그 그리피스와의 그 사이 그거를 자기랑 자기 친구의 사이처럼 그린 게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다른 작가 만화 작가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확실하진 않지만 홀리랜드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그 이제 두 분이고 그 두 분이 어렸을 때부터 친해서 그걸 그렸고 그럼 누군가는 제물로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미우라 캐릭터를 제물로 아니 그렇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잘해서 그러고서 이제 그 분이 이 내용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그분이라고 하더라고. 유일한 친구라고 알고 있고 사실 그분이 그리피스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바친다 때려가지고 아니요? 바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저도 그 얘기는 좀 들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베르세르크가 잠깐 그러니까 작가님이 돌아가셔서 휴재하다가 이제 아까 그 친구분의 도움으로 왜냐면 유일하게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베르세르크의 마지막을 사실 저희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작가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 처음 뉴스를 봤을 때 그렇죠. 저희와 이제 또 다른 베르세르크를 너무 저희보다 오히려 광적으로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거의 광분, 그렇죠. 울분을 토해내며 말도 안 된다. 이거 뭐가 됐든 엔딩을 너무 보고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제발 제자들이 이어서 그려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그려주고 있죠. 뭐 말이 많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결말을 알 수 있는 것 자체로도 좀 감사하게 그냥 그쵸. 보면 좋지 않을까. 감사하죠. 사실은 저도 그 이후에 이제 기회가 돼서 한번 볼까 해가지고 한번 한두 편 정도를 봤는데 이게 정말 잘 그리거든요. 정말 진짜 제자구나 싶을 그쵸. 정도로 그 캐릭터들의 모습, 뭔가 어떤 연출, 분명히 그 베르세르크인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진짜 영혼이 없긴 하다. 저도 동감합니다. 좀 진짜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방금 감사하게 보라고 했는데 예. 그 불만을 감사는 하죠. 감사는 하는데 감사한데 별로다. 영혼이 없다. 그쵸. 아 말할 건 말한다. 네. 저는 소신 발언. 소신 없으세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하고 당연히 감사하고 이제 기회가 되면 실제로 만나면 정말 절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한 분들이고. 농담이고 저도 영혼이 좀 없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완벽한데 뭔가 부족하다. 진심이 물론 들어있겠지만 뭔가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근데 그걸 이제는 감사하고 그냥 결말을까지만 열심히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주시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사실 어찌 보면 다른 나라잖아요. 저희가 한국에 있는데 그렇죠. 뭐 해외 무슨 작가가 뭐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걸 제가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뭐 또 정발이 돼가지고 또 번역이 돼서 그 다 진행들을 거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은 작품이고, 그리고 뭐 베르세르크에 관해서는 또 약간 좀 중심적인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미지적으로 좀 처음에 봤을 때는 재밌게 받아들였던 게 이제 어찌 보면 흑과 백의 대치인데 이제 그리피스가 백, 이제 가치가 검은색 흑을 그렇죠. 맡고 있는 캐릭터죠. 근데 사실 이게 뭐 처음 이 내용을 읽지 않고 이미지만 보면은 이게 뭐 딱 흑과 백, 선과 악, 아니면은 뭐 흑과 백인데 마치 블리치 마냥, 뭐 블리치도 약간 악당들 아랑칼, 퀸시 뭐 이런 캐릭터들 흰색으로 표현을 하고 사신들을 조금 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완전 선과 악이 딱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가치도 뭔가 완전 선한 인물은 또 아니고, 그리고 백을 맡고 있는 그리피스는 사실 또 지금 다시 그 부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부활을 해서 마치 무슨 메시아 같은 캐릭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사실 거의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나쁜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소중한 사람들을 그렇게 처절하게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전쟁도 많이 했고. 그렇죠. 졸렬하죠, 아주. 그렇죠. 아주 졸렬한 캐릭터입니다. 사실 그리피스란 캐릭터 인기가 굉장히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캐릭터적으로는 좋아하지만 그 사람적으로 봤을 때 진짜 졸렬하다. 그렇죠. 그리고 잘생긴 저 얼굴 봐봐. 졸렬한 녀석. 그렇죠. 예. 더 졸렬하다고 그게 맞다고 확신했던 순간은 그리피스가 가만히 있고 혹은 매 기사 다닐 때보다 그렇죠. 그렇게 악마가 돼버렸을 때가 더 잘 어울린다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는 건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이다. 그렇죠. 그 이후의 행동들이 정말 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역겹다라고 또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지미 삭스님이 생각하는 이 후가 어떻게 될지 간단한 예상? 후. 사실 저도 이제 이 베르세르크를 여기서 오늘 얘기하려고 살짝 생각을 좀 해봤는데, 가치가 그러니까 해골 기사,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력차가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아무리 가치가 인간 훨씬 이상이고 사도들도 많이 쓰러뜨렸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그리피스가 고드 핸드고, 그러니까 이미 사도들 거의 몇백 마리 합친 것만큼 강하고, 그 와중에 고드 핸드는 거의 매번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신이라서 그렇죠. 그 전력을 생각한다면 정말 만약에 무력으로 이기려면 무슨 해골 기사 마냥 그런 마치 그리피스와 같은 길을 간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제 완전 순수한 자신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되지 않으면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복수를 하지, 그러니까 뭔가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복수를 하지 않는 방향. 이제 왜냐면 최근에 이제 가츠가 엘프들의 섬을 갔잖아요. 거길 간 이유가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얘기가 해골 기사가 선택해라. 복수할 건지 지킬 건지.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함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키는 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쪽으로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까. 뭔가 복수를 실제로 잔혹하게 복수를 한다기보단 하더라도 뭔가 심적으로 이제 페무토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뭔가 그런 마음의 상처가 또 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 예상해 봅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상은 잘 안 되지만 그냥 좀 바라는 점 혹은 나올 것 같기도 한 느낌인 점은 뭐 어떻게든 사실 흘러가겠죠. 그렇죠. 뭐 어떻게든 흘러가겠지만 가츠와 그리피스가 좀 이야기를 진짜로 하는 장면이 나왔으면 하는. 왜냐하면 그리피스가 안 좋아지면서도 사실 칼싸움을 해서 가츠가 떠나갔고, 그쵸. 막상 얘기를 하지는 못했던, 진정 둘이 진심으로 그렇죠. 털어놓고 얘기한 적은 없다. 사실 이렇게 기사단을 할 때는 서로 의지한다, 뭐 한다, 너의 칼이 되겠다 얘기를 많이 했지만, 막상 그렇게 안 좋아지고 나서 혹은 안 좋아질 때쯤부터는 둘이서 막상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지 않았나. 거의 명령을 하고 명령을 따르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독자기 때문에 그리피스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가치는 어떤 생각인지 알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서로 무슨 생각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쵸.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있죠. 뭐 결국 이제 뭐 이렇게 죽이거나 뭘 하면 여기 이제 뭐 벗겨지고 그쵸. 여느 만화처럼 씩 사라지면서 미안했다라던가 그쵸.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을까. 나왔으면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그렇기에 그럼에도 저는 그러니까 아까 복수가 어느 부분은 성공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화해 즐거웠어. 뭐 그렇죠. 미안했다. 너 잘 살아 이러면은 사실은 이제 독자들의 이 몇십 년간의 그 응어리가, 왜냐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물론 사실 그 필요한 부분, 너무 저도 보고 싶은 장면이네요. 둘이 대화를 한 적이 별로 없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그리피스가 화해를 한다면 좀 못해요. 네, 졸렬. 네. 그 여전히 졸렬한가요? 네, 여전히 졸렬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죗값을 치러야 되고. 물론 가츠 또한 이제 선하기만 한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겠지만, 제가 실수를 해서 사과를 해도 제가 그냥 영원히 싫겠네요. 그런 비슷한 맥락이죠. 근데 그 실수의 경중에 따라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그 세계관 내에서 그 죄의 무게로 따진다면 그리피스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 죄의 무게로 사실상 고드 핸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도들은 그냥 일반 베헤리트고 이제 고드 핸드들은 진홍의 베헤리트라고 붉은색 그런 아이템을 사용하는데, 일반 사도들은 거의 사랑하는 사람 한 명. 근데 그 진홍의 베헤리트라고 하면 이제 그 제물로서 거의 몇백 명, 몇천 명을 바치는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해진다. 왜냐면 재물의 거의 양에 비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둘이 맥주 한잔 마시면서 풀자, 이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거는 안 되고 그냥 좀 싹싹 빌면, 좀 무릎 좀 많이 좀 까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까지고 이렇게 싹싹싹 빌면. 그러면은
그러면 봐줄게. 그 이제 그리피스가 페모토로 되기 직전에 상황이 있어요. 아까 방금 말했던 장면 중에 그쵸? 이제 힘줄 다 끊기고 혀도 없고 피부도 없고 그러고 평생 살라고 하면 그러면 조금 봐줄지도. 그래도 목을 조르려고 하는 졸려. 나쁜 역시 놈인데 역시 졸려. 제 생각에는 그냥 고통받으면서 죽는 게 답이다. 그쵸.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베르세르크와 함께 뭐 갑자기 끝내려고 하죠?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얘기를 하려고. 네, 왜냐면 그러니까 살아왔다. 왜냐면 제 어린 시절 가장 충격을 줬던 만화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 당시의 만화들은 거의 그러니까 즐거움 그때 당시엔 고민한 만화를 별로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뭐 드래곤볼 뭐 지금 생각나는 거 뭐 무술소년 꼬망 이런 거 좋아했고 떡다 럭키맨 되게 막 개그만 아니면 괴짜가족 이런 거 막 되게 시간 죽이면서 되게 재밌게 즐겁게 봤던 거였는데 사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고민하고 와 이게 뭐지? 이게 뭔가 만화인가? 신기하다. 그런 식으로 접했던 만화는 베르세르크가 처음이고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이고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커가면서 이제 생각날 때마다 계속 봤던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만화가 좀 저한테 엄청 특이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 이런 풍의 만화를 저는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트렌디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뭔가 짓누르듯이 충격을 받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런 어두운 혹은 딥한 이런 느낌들을 요즘에 사람들이 힙스터 만화라고들 많이 하는데 그런 가짜 힙스터 만화가 아닌 어떻게 보면 진짜 만화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뭐 원래 취향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취향을 벗어나도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정말 좋은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베르세르크를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 어떤 작품을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마침 이제 저희가 또 에반게리온이 최근에 재개봉을 하기도 했고 마침인가요? 아니면 정해놓은 건가요? 그거는 뭐 다음 주에 얘기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맞죠? 네네 다음 주요. 그러면 여러분 베르세르크 꼭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너들의 평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